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가정이나 또 자치단체에서 살림살이 잘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또 예산이 중요한데요. 4년 연속 예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산통이라고 할 수 있는 바른미래당 정문천 의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명절 기간은 어떻게 고향에 항상 보내시는 편인가요? 물론입니다. 예. 그냥 예결위원 한다고 중앙에서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을 자주 못 만나죠. 예. 그러니까 명절을 통해서 좀 못 만날 분들 많이 좀 만나고 인사하고 성묘를 포함해서 예. 그렇게 하고 개혁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 또 출향하신 우리 또 고향 도민들도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도 만나고 좋겠지요. 제가 그 여는 말에 4년 연속 예결위원 하셨다고 예. 20대 국회에서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드물지 않습니까? 이렇게 4년 연속. 예. 300명 중에 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결위원은 전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한 50명 정도가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거죠. 예. 그리고 예결 소위라는 게 또 있잖아요. 소위가 이제 증액 감액할 때 실질적으로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는데 입구가 예산결산위원이고 그 안방에 들어가면 소위위원으로 증액 감액을 시키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파워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산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예.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 바른미래당의 정운천 의원께서는 4년 연속 하실 수가 있었을까? 그게 또 궁금해요. 처음에 제가 예. 홀대받은 전북 예산 바로 세우겠다. 중앙에 막힌 통로 열겠다. 열목하겠다는 그러한 공약과 약속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 당선되고 나서 저는 32년 만에 참 보수의 옷을 입고 당선됐으니 저는 꼭 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겠다. 예. 처음에 두 번씩 들어갈 때는 눈총이 없었는데 이제 3번, 4번째 오니까 눈총이 많죠. 그러나 제가 꼭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어렵게 당선되니까 동료 의원들이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그런 성과가 있어서 결과가 있어서 참 영광스럽게 4년 연속 예결위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소위도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소위원 되려면 이제 지역 안배 또 예산의 전문가 또는 행정 전문가 이런 건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춘 사람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맞는 게 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들어가면 300명 가운데 이제 예산 소위는 15명이 혜택이 돌아가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4년 연속 예. 참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 정 의원께서 예결위 활동하면서 우리적 살림살이 예산이 얼마나 늘어났을까 또 그 계량화해서 숫자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2014, 15, 16년 19대 예. 그때 6조 원에서 언저리에서 올라가지를 못하고 오히려 떨어졌어요. 정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들어갈 때는 박근혜 정부였는데 6조에서 국회에서 예산 증액만 3천억을 해가지고 드디어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2년째 들어가지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희망에 여기서 많은 지지율을 얻었으니까 더 내놔야 할 거 아니냐 해갖고 5천억을 올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실력이 쌓아지고 하니까 그 다음에 1조 원을 더 올려서 7조 원 시대. 그 중에 이제 특기할 사항은 아마 새만금이 중요한 사업인데 거의 6천억에 맴도는 거를 1조 원 시대로 이제 증액을 시키고. 특히 이제 뭐 지금 생각한다면 새만금 고속도로, 전주간 고속도로가 계속 500억밖에 안 돼서 지지부진했어요. 그걸 4천억까지 올리는 그런 예산 확대를 시켰습니다. 맞습니다.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도 전북 예산 7조 원 시대 열다 해서 이렇게 플래카드도 뭐 군데군데 걸리고 그런 걸 볼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또 1조를 하셨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시기가 이제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자체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올려서 그 역할을 또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예산 정책을 전라북도하고 함께 했어요. 근데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꼭 국회의원 혼자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직접 중심이 돼가지고 다른 의원님들, 전라북도 의원님 또 전라북도 출신 의원님들 이를테면 작년 같은 경우는 정세균 국회의장, 백재현 예결위원장이 고창 출신인데 이분들을 함께 어우러내가지고 아주 총집중하는 그런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지금 계속 하나씩 추진하고 뭐 이제 예산이 이제 국회로 넘어오면 저희 의원실에 예산 상황실을 만들어 가지고 여야 할 것 없이 정말 총 집결하는 집중하는 그런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중앙에서 힘써줄 우리 지역 인사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예산을 가져와야 되는지 노하우도 좀 쌓여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장관을 했지 않습니까? 초대 농림. 그러면 기재부에 있는 담당 과장, 또 심의관, 국장, 예산실장, 또 저건데 사실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과장들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의원들은 예산실장이나 그 장관들하고 이렇게 추라이를 하거든요. 노력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사무관, 그 서기관, 과장들 한 30명, 40명을 정말 만나서 셀카 찍고 친구가 되고 네. 정말 여기 선거운동 한 것처럼 아. 그렇게 해서 전체를 만들어 놓으면 그분들이 아마 예산실장 장관이 얘기해도 결국은 그 과장, 담당 과장한테 실무자. 실무 예. 책임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쫙 해놓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만 장관하고 예산실장한테 한두 가지를 딱 이렇게 말하면 전체가 모아져서 이렇게 큰 성과를 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산통으로 예결위 활동하면서 얻은 또 경험이시네요. 네, 네. 예. 얼마 전에 또 상상고 관련돼서 자사고 재지정 관련돼서 큰 목소리를 내셨어요. 예. 여야 국회의원 150명 남짓 서명을 151명 받으셨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는지 물론 소신이었겠지만 처음엔 저는 상상고 잘 몰랐습니다. 예산 만나고 정신이 없었는데 예. 3월 13일인가 정세균 국회의장이 전북 출신 모임을 조찬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상상고가 교육감의 그러한 권력 남용으로 이게 취소될 위기에 있다고. 그러니까 동료 의원 중에 한두 분이 그 교육감은 먹통이라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얘기할 거리가 안 된다 그랬는데 제 지역구더라고요. 그러니까 10명 모였는데 10명한테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거를 파악해서 제가 앞장서 보겠다. 그 위임을 저한테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이틀 3일간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아니, 세상에 10개 학교가 70점인데 80점으로 올려놓고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아니, 법령으로 그거는 자율적으로 사회적 통합 전형으로 돼 있는데 강제로 평가를 하고 이 두 가지가 법령 위반이나 권력 남용이다. 이건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그 20명의 사인을 받아가지고 성명서 발표하고 또 3월 21일 날 교육감을 만나러 가서 약속까지 해놓고 약속이 또 취소됐어요. 왜 취소됐냐 그랬더니 어제 성명서 발표한 거 그 내용 가지고 온 거 아니냐. 가지고 갔죠. 근데 국회의원 20명이 만난 약속을 자기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끊어서 이분은 아주 그 소통에는 굉장히 통하지 않는 분이구나. 예. 통하지 않는 분이니까 제가 정치인으로 국회의원 할 수 있는 일을 나는 내가 하겠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상당히 위험수위도 높은 발언도 하셨더라고요. 현 교육감 재신임 도민들에게 얻어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 6번 기자회견을 하고 처음에는 그러한 거를 개선을 해서 정말 79.61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데는 다 70점만 넣으면 합격인데 79.61을 불합격하면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그 뒤에 기회가 있었어요. 청문 절차를 밟자. 그렇잖아요? 그러면 청문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상상고가 뭐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를 한번 받아보는 거 아니겠어요? 상상고만큼 모범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번 더 얘기할까요? 제가 볼 때는 학부형, 학생, 그다음에 교사 3대 교육의 축이 만족도에 만점을 받는 학교. 그러지 않습니까? 만점을 받는 학교니까 그 얘기를 수렴을 해서 거기에서 서울까지 안 올라가고 그게 그런 절차를 밟아서 부동의 할 수 있도록 동의선 안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청문 절차 밟으면 또 올렸어요. 올렸는데 교육부에서 위법으로 법령 위반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공교롭게도 1,000만 원 벌금 나는 그러한 범법자가 됐거든요. 그 인사비리로.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나왔더니 제가 정말 사과해라. 선거직은 권한만큼 책임도 있는 거다. 이 책임이 있다면 사과라도 해라. 근데 사과도 없이 다시
그 교육부의 그 부동의권 취소를 부동의한 거를 갖다가 또 소송을 걸었어요. 네. 그 소송비 다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 그러니 이분이 과연 교육감 자격이 있냐. 어?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재심을 묻어라. 사퇴를 하든지 사과도 안 한다면 지금 현재 원로 교육장 원로 교육 하는 분들이 지금 그러한 운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고 마지막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겁니다. 어쨌든 뭐 일단락이 됐으면 이제 다른 또 교육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상상고 문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 현안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 인간이라는 게 어떤 저도 장관을 해보고 또 국회의원을 해보지만 다 잘한 일이 아니거든요. 이 일이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때 또 다 잘할 수 있거든요. 네. 자기가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한테 겸허하게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는 그 자체도 리더로서 지도자로서의 역량, 지도자로서의 품격이라고 보거든요. 네. 이분은 아예 품격을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예. 초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지내셨고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참다래 아저씨로 이렇게 실려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참다래 농사 처음으로 지신 건가요? 제가 해남에서? 대학을 예. 졸업하고 예. 한국감정원에 취직을 할 때 그때 5.18 사태. 그래서 친구들이 그냥 데모로 감옥에 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취직하겠냐 해서 저는 우리 농업의 그 어려운 농업을 살리겠다. 해가지고 가장 낙후된 해남 땅에 가서 비닐하우스로 생활을 5년간 하면서 키위를 예. 개발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던 그 키위를 개발을 했는데 예. 그 키위가 뉴질랜드의 이름이거든요. 원래 이름은 차이니스 구스베리. 아. 중국 냄새가 난다고 뉴질랜드에서 키위라는 새 이름을 갖고 예? 그 키위 프루트라고 지어서 우리도 우리 이름 좀 지어보자. 그래서 참다래. 그래서 산다래를 개량한 참다래다. 예. 하고 참다래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만들었고 그게 이제 7대 과수로 등록되면서 제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는 게 영광을 얻었습니다. 농업에 관련돼서는 아이디어가 진짜 많으시잖아요. 예. 또 실제 지금 청년들이 그 실업 때문에 실업 대란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데 농업 쪽으로 좀 눈을 돌려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장관이 됐을 때 첫 사업이 뭐였냐면 예. 우리 농촌의 청년농이 앞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되려면 애기 울음소리가 나는 청년농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 예. 그래서 농어촌 뉴타운을 정책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농촌에 청년농이 내려오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 집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아들, 딸들이 교육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일자리, 그 다음에 친구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거를 타운을 만들어서 한 군에 100가구, 200가구 정도 해놓으면 참, 그래서 그거를 5군데를 했는데 제가 장관을 빨리 그만두는 바람에 용두사미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지금은 그보다 더 훨씬 급해졌어요. 우리 전국의 37,000개 마을에 예. 5개 마을에 1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이. 20년 전에 20만 명의 젊은 청년농이 지금은 7,800. 와, 이거- 심각하네요. 네. 예. 정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아. 그래서 제가 예결위 4년 동안 계속 주장한 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내가 있으니 요렇게 한번 해보자. 근데 그게 나온 게 지금 쌀이 남아 돌아가지고 쌀을 1년에 한 50만 톤, 1조씩 소 사료용으로 먹여요. 그래서 그 10% 남는 그 면적을 소두건 개발 지역으로 하고 지금 요새 그냥 기업들이 내려와서 태양광으로 돈을 다 벌어가고 우리 농민은 열중시하고 있는데 예. 우리 농민들한테 그 기회를 줘라. 그럼 400평에 2천만 원이 나오는데 왜 400평에 2천만 원 나오는 사업을 하게 하지? 청년농 100만 원씩 공짜로 줘갖고 지금 한 1,600농가 내려오는데 그렇게 해서 2, 3년 해봐야 그 사람들이 농업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러한 태양광 농사. 마을 단위 태양광 농사. 예. 태양광 농사라는 게 뭡니까? 하늘에 태양을 받아서 탄소 동화작용을 해서 농산물을 만들어내는 건데 하늘에 태양을 받아서 전력을 만드는 것도 땅을 가지고 태양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니까 어차피 가장 쌀이 지금 남한으로 들고 있기 어. 때문에. 그 남아도는 땅에다가 어. 그거를 한 20년 한시적으로 예. 법을 지금 개정안을 넣어놨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농촌에 청년농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마을에
한 20가구 한다면 16가구는 거기에 있는 농민들이 하고 한 4가구 정도는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면 다 아들, 딸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올 수 있다. 그럼 마을에 다시 활력이 생기는 거죠. 또 그 남은 땅은 소득원 개발 지역으로 휴경을 통해서 소득원 개발 지역으로 농협하고 우리 농민들하고 함께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근데 제2의 새마을 운동이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다. 태양광 농사. 예.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은데요. 그 시설 투자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지금 시작하고 있었어요. 예. 시작한 데는 뭐냐면 80%는 융자를 해주고 예. 나머지 20%는 자담인데 1억 5천만 원 내려가는데 3천만 원 자담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80%는 융자 받고 30% 자담 부분은 농협이 지분을 갖고 들어오는 걸로. 그럼 농민은 한 푼도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렇게 지금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제도, 돈도 농협이 지금 얼마든지 지원할 수가 있고 또 정책도 지금 신재생 에너지는 꼭 해야 되고 예. 그러면 이제 우리 뭐 기업들이 막 내려오면 난개발하고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인인 농민들이 스스로 돈 벌게 하는데 누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제가 국회에서 하도 안 되니까 국회에서 TF팀 구성해가지고 네. 농협, 농식품부, 산자부, 에너지공단, 지자체 이렇게 해서 지금 3개월마다 한 번씩 회의를 하고 그걸 정부에다가 정책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청년들이 농촌으로 좀 와서 소득도 생기고 일자리 창출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농촌에 한 30, 지금 100만 명인데 농가가 7,800이라고 했잖아요. 네. 앞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되려면 30만 명 중에 한 10만 명의 젊은 청년농이 들어와야 합니다. 애기 울음소리. 그러면 10만 명이 지금 정책을 펼 수 있어요. 청년 지금 일자리 없어 난리인데 네. 그럼 우리 농촌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죠. 해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역은 또 농촌진흥청도 있고 한농대도 있고 해서 인프라가 아주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 한농대는 제가 장관할 때 총장 제도로 만들어서 예. 장기적으로 농군 사관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등원할 때는 450명인데 예. 이번에 600명으로 늘렸습니다. 예산 200억을 또 줘가지고. 예. 근데 그것도 안 된다. 지금 7,800명 중에 4,000명이 한농대 출신이에요. 한농대 졸업생은 9년 동안 농업을 해야 되니까 거의 90% 이상이 농촌에 지금 농민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를 2배로 늘리자. 그래서 한 1,000명, 1,200명이 되면 그 농촌에 청년농으로 데려가는데 큰 기여를 한다. 그래서 이제 확대를 하니까 뭐 경상도의 제2분교 뭐 얘기가 나오고 캠프 나오는데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만들어요. 우리 지역에 지금 더 확대해서 작년에 제가 예산을 1억 5천만 원 투입을 해서 용역을 줬어요. 한농대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뭐고 예. 왜 확대해야 하는가 하는 등등 이번에 나오면 이번 예결위에서 예산을 타가지고 증원을 확대하는 그러한 노력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증원이 되더라도 제2캠퍼스가 타 지역에 가는 일은 막아야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 현실적으로 몇천 명이란 몰라도 지금 뭐 650명 다 합쳐봐야 3년 합쳐봐야 2천 명인데 그 규모가 작아서 그건 말이 안 된다. 이게 뭐 그건 제가 있는 한은 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할 수가 없는 거고. 제가 뿌리부터 제가 해왔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우리 전주시의 또 다른 현안 가운데 그 대한방직터 개발 문제는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또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요. 이번에 제가 전반기에 전주에 3대 그 목표를 세우겠다 해가지고 예. 특례시하고 상상구하고 그다음 대한방직터 말이 그랬지 전라북도 도청이 만든 지가 지금 20년 됐는데 그 앞에 그렇게 성명가로 날리는 거를 지금까지 개발 안 해도 되겠느냐. 그 회사가 2천억 주고 사가지고 거기에 사업계획서를 냈는데도 그냥 지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공론화해서 그게 타당하다면 개발을 하자. 그래야 거기도 일자리 생기고 전북에 새로운 미래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한편으로는 구도심은 우리 전통의 문화를 살리고 신도심에 거기는 최고의 그 타워, 네. 전주 타워하고 새만금하고 연결을 해서 한번 전주를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보자. 그런 등등을 시장 혼자 하면은 또 특혜다 뭐다 말이 많으니까 그 전문가로 한 10명 공론화해서 빨리 해라.
하고 지금 압력을 놓고 있는데 뭐 시장이 곧 한다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 추진을 계속 하겠습니다. 어떤 뭐 그 추진하는 이제 시공사의 어떤 불신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터덕이는 건. 네. 아니 그래도 시공사를 불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공론화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시공사 불러서 자 브리핑 해봐라.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고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투명하게 하면 어떤 그 국민이나 도민들의 불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특례시 말씀해 주셨잖아요. 전주시 이제 특례시 지정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까? 어제도 얘기를 해서 그걸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예. 특례시가 뭐냐면요. 이렇게 봅니다. 20년, 30년 전에 광주 광역시가 만들 때 우리가 거기에 참여를 못 해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 그때 2배 차이 나는 예산이 지금 4배로 그다음에 20년 전에 울산광역시 될 때 전주시가 들어갈 뻔했어요. 그때 못 들어가는 바람에 그때보다 지금 4배로 불어났어요. 이게 운동장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광역시 운동장이 어렵다면 이번 특례시 100만 넘어가는데 예. 도청 소재지인 청주하고 전주는 그러한 특례시 운동장을 만들면 광역시에 준하는 예산으로 앞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100만 이상의 법안으로 행안부에 나와 있는데 그게 2개를 그러니까 2개라면 이제 전주하고 청주를 함께 해서 꼭 100만 인구만은 볼 게 아니고 지역과 행정수도, 행정도시 이것도 겸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행엄 장관한테 주장하고 또 제가 이제 가까운 그 새누리당의 전신 예, 예. 지금 한국당, 네, 한국당이 네.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한국당 네. 국회의원들 설득은 제가 또 적임자라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겠고요. 선거법 개정으로 뭐 국회가 시끄러운데 의원님께서 또 그 직접 발의한 석패율제 예. 예, 가능성 있어 보이죠. 예. 아니 그거를 2011년 제가 여기에 선거 도지사로 출마했을 때부터 주장을 계속 했거든요. 네. 지역 장벽 깨는데 내 몸으로 던졌는데 제도로 정치 제도로 그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지역 장벽 깨지고 동서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다. 그것이 석패율이다. 석패율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당이 여기에 국회의원이 없으니까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를 자기 되는 비례대표 손번에다가 한 24명 되니까 예. 한 10번이든 12번, 14번을 주어서 중복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나오는 사람 중에 떨어지기는 하지만 제일 좋은 사람이 당선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후보들도 쓸만한 후보들이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경쟁이 된다고요. 이러한 거를 쉽게 또 뭐 300명의 인원 하나도 줄이지 않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패스트트랙이 지금 뭐 문제가 되면 될수록 이 석패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근데 패스트트랙이 되어버리면 석패율은 안 되는 거고. 근데 지금 나온 안 중에 예. 박주현안은 330명은 300명 커트라인이 넘으니까 안 되고. 예. 또 정유섭 한국당은 270명이라서 또 안 되고. 이제 패스트트랙 안 하고 석패율안 이 2가지가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석패율안을 꼭 집어넣어 보려고 지금 호시탐탐 제가 노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좀 지역주의를 벗어날 수 있다면 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면 도입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즘 제일 큰 핫 이슈인 것 같은데 우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정말 안타까운 게요. 예. 제가 광우병 때 참 책임지고 물러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관직. 그럼 예. 광우병이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국민의 그러한 민심이 그러면 책임져 줘야 됩니다. 어? 왜냐하면 국가를 안정되게 해야 되니까. 국가의 민심이 저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이거 지명 철회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사표를 내야지. 저거를 붙잡고 나가는 게 국민들한테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정쟁을 떠나서 정당을 떠나서 본인이 국무위원으로 국가의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심사받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면 사표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 예산 위해서 또 왕성하게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늘 오늘만 같아라는 또 어른들 말씀 또 생각나는 명절 연휴입니다.
풍성한 계절 맞이하는 추석 연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